네, 안녕하십니까. 11월 두 번째 주 시장 체크 포인트 바로 체크하겠습니다. 예, 시장도 체크해야 되는데 내 몸도 체크해야 됩니다. 지금 날씨가 이러면서 무지 춥습니다. 네, 감기 조심하시고요. 감기 잘 이겨내신 분들이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진리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주 들면서 지난주와 이번 주 무슨 변화가 일어났나?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갑자기 역사적으로 이렇게 130포인트가 올라가는 코스피 시장, 그리고 코스닥도 막 2차전지 다 상한가래요. 이런데 그 다음 날은 바로 뭔가 가라앉는 느낌이죠. 왜 이럴까?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면서 지금 격변하는 시장이긴 하지만 추세에 대한 변화, 그리고 또 시장에 대한 관점들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포인트를 맞추면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시장이 급변하는 이유는 이거는 그냥 증권방송용인데 그냥 썼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매크로 환경이 바뀝니다. 약간 바뀌면서 그동안에 좀 묵직했던 여러 가지 변화가 바뀌다 보니까 이거를 단기 촉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장에서 어떤 공매도 관련된 쪽에서 금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모든 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이거보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매크로 환경이 바뀌어서 글로벌 증시가 약간 변화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에 따라가는 상황들. 이게 더 중요한 상황들이거든요. 그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볼까요? 네, 일단 매크로 환경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상황들로 봤을 때 맨 처음에 봐야 될 게 저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이 10년물 채권, 이게 첫 번째로 봐야 될 얘기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달러, 세 번째로는 유가, 이 부분들인데 이게 생각보다 위험 자산을, 그러니까 즉 주식을 하기 위한 환경들을 만들어가느냐 아니냐에 대해 어떤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10년물 채권 강조드렸듯이 5% 넘어가면 안 되겠고 4.88 이탈해야 된다라는 흐름들은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제 쭉 안정을 받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4.6대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 그리고 또 4.3 사이 이 정도쯤 들어오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하는데 4.6에서 안 밀려요. 올라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까지는 알겠는데 아직 이번 주 입찰할 물량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는 좀 고민이 필요하겠다. 요까지 들어오기 시작해야 시장 흐름들이 반응을 좀 더 할 겁니다. 그 반응들이 어디서 하냐면은 저희가 보통 보는 성장주 이쪽에서 할 겁니다.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장주 쪽에서 뭐냐면은 AI, 로봇, 2차 전지 이런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근데 먼저 움직이다 보니까 아이고 이제 금리가 내려왔어. 그렇게 되면은 이런 종목들 움직여야겠어라고 하다 보니까 움직이 더 커요. 거기다가 공매도 금지는 플러스 알파고. 이렇게 되게 온 게 하나의 흐름이다. 보게 되면 반대로 그럼 시도하다가 10년물 국제금리가 다시 4.5 밑으로 내려오면서 요 안쪽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요거 움직이겠죠? 그때는 또 플레이해야 됩니다. 지금은 다시 움직이다 보니까 차익 매물 나오고 그런 과정들이 이번 주에 금리와 함께 봐야 될 성장주에 대한 관점들입니다. 또 두 번째, 달러입니다. 달러의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원래는 해당 시장이 달러 강세에 대비해서 해당 통화가 약세로 갔었을 때 오히려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조금 더 긍정적인 측면들이 높은데 한국 증시는 안 그렇습니다. 달러가 약세로 가고 거기다가 원화도 강세로 가는 게 조금 더 시장에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상당 부분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기 때문에 외국인 시각으로 봅니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저희도 기관도 좀 덩치가 있고 저희도 좀 매매하는 게 좀 커져서 이런 외국인들에 대한 좌지우지 되는 거를 나중에 a few years later 그렇게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는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달러는 약해지는데 아직 그렇다고 또 추세적으로 빠르게 하락하지는 않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기점에서 이제 또 환율을 봐야 되겠죠. 달러 원 환율을 보게 되면 이것도 지금 급격하게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워낙 강세가 이어진 부분들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1,300원 이탈해서 지난번 갔던 가격대까지 들어오겠느냐? 1,300원 이탈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시도하다가 내려오는 부분들 달러 아까 인덱스랑 같이 연결돼서 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워낙 강세로 간다? 주식시장에는 좋을 부분인데 아직은 그게 안 보여요. 살짝 다시 반등합니다. 이 부분들이 이번 주에 또 체크해야 될 요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유가입니다. 유가를 보게 되면 유가와 관련된 쪽에서 직접적인 영향권들은 조금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유가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거는 물가겠죠. 물가가 어떤 식으로 바뀌느냐라는 차원들인데 유가는 이제 무거워집니다. 생각보다 지금 아무리 전쟁 나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쪽에 영향권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하락하는 흐름은 여기서 이제 감산까지도 계속 나오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거 미국이 경기가 별로 그냥 거시기에 조금 위축될 것 같은데 라는 부분들 중국이 생각보다 안 살아나 라고 하다 보니까 수요에 대한 기반들 나오게 되면서 약간 위축되는 거죠. 올라갈 힘이 약간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과거에 보았던 부분들보다는 한 단계 레벨 다운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아마 지금 보게 되면 약 한 70달러대 중반대에서 80달러대 중반 정도까지 이 범위 쪽에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바라보시면서 한 단계 레벨 다운 됐다. 그러면 유가가 촉발하는 어떤 물가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 부분 좀 낮아질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까지 체크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런 매크로 지표가 생각보다 괜찮다라는 쪽에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쭉 안 내려갑니다. 항상 매크로 지표는 쭉 밀렸다가 살짝 돌렸다가 쭉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두 번째 공매도 금지 관련된 쪽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뭐 여기서 정치적인 얘기로 쭉 들어가게 되면 저희 레몬 리서치는 정치의 중립입니다. 하지만 정책적으로 그들이 어디에 신경을 쓰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번에 대통령 공약도 그랬겠지만 투자에 대해서 그리고 또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여러 가지 투자에 대해서 환경에 대한 개인들의 투자 환경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공약들이 있다 보니까 그게 뒤늦게나마 들어오는 과정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얘기 드리고 종선용이다 뭐 이런 얘기도 드리죠. 왜냐하면 이때 나오는 변화로 봤을 때 저희가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1441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여기 PD님들 다 해당되겠죠. 이분들이 해당되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나라 인구의 28%입니다. 네. 30%의 유권자가 이거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공매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액션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보다 보니까 공매도 관련돼서 너무 불법적인 관행들이 만연해 있습니다. 글로벌 IB 10개사가 동시적으로 하는 짓 보니까 이거 좀 심하네. 그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하게 되면 액션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변화 그런 데를 바꾸겠다. 게다가 대주주 양도세도 저희가 얘기가 무지 많았습니다. 10억이 뭡니까? 한 종목. 좀 주식 좀 돈 벌지 말란 얘기였잖아요, 지금. 돈 벌면은 너 그냥 바로바로 떼가겠다. 라고 하는데 이거 상향시킨다. 20억대로 올라간다. 나쁜 거 아니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런 식으로 제도적으로 좀 바꿔야 되겠다는 것들이 바꿔지면서 나오는 변화. 그러니까 즉, 적어도 지금부터 내년 총선은 좀 넘어가겠습니다만, 내년에 환경들은 그래도 주식 쪽에서 아니면 또 투자하는 환경 쪽에서 많이 정책적으로 바꾸겠다라는 의도가 보여진다고 봐야 되겠죠. 마지막으로는 외국인들 슈퍼포지션인데 이쪽은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시장이 하락할 때 계속 눌러버리면서 시장을 끌어내렸던 부분들이 높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전환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공매도 금지가 되고 아까 매크로 환경을 바뀌고 그러니까 바꿔야지.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장중에 기준으로 보게 되면 선물이 거의 15,000개 거의 17,000개까지 봤는데 이상 쭉 갔다가 종가사고로는 뭐 한 7,000개 그렇다고 하더라도 바뀌기 시작하죠. 선물 매수입니다. 그리고 또 현물도 갑자기 안 되겠다. 일단은 잘못하게 되면 주가가 더 올라서 그러면 공매도는 할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압박이 크다. 그래서 현물도 약 어제 7천억 가까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나게 된 거죠. 공매도 관련된 쪽에서 급한 거 좀 정리해. 끝나고 나게 되면 공백이 나옵니다. 그 다음은 좀 너무 심했던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차익 매물 아니면 또 중요한 거는 글로벌 증시와의 격차가 글로벌 증시 보게 되면은 거의 다 이제 한국과의 괴리감이 좀 있던 상황들이 이게 좀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빠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거의 키 맞추기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약간 키를 맞추자라는 관점 쪽에서 좀 내려가는 현상들 이게 이번 주에 보여지는 상황들이죠.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촉발은 됐다고 하더라도 약간 오버했다라는 상황 쪽에서 이번 주는 약간 쿨 다운되는 모습들이 좀 나올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는 한번 터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추세 전환이 됐다라는 쪽에서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고요. 추세 전환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뭘 체크해야 되느냐? 중요한 건 이겁니다. 기술적으로 지켜야 될 자리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한국 증시가 어느 쪽에서 지지를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들 체크를 해보게 되면은 일봉입니다. 어제는 신났죠. 신났는데 애게 금방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조금 오버했던 측면들이 있고 한 번에 강했던 측면들이 있는데 미국 증시를 보게 되면 나스닥 기준으로는 한 요 검은색 선 기준으로 봤을 때 한 요 정도쯤 와 있고 대만 중국은 예외. 중국은 워낙 다른 쪽이다 보니까 홍콩 쪽도 한 요 정도쯤 돼요. 그 검은색 선 위쪽에 그러다 보니까 다 위치해 있는데 저희만 여기 있다. 이거 끌어올려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나오는 건 맞습니다. 괜찮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시장이 강했으면은 거기다가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온다. 그러면 요 검은색 라인들이 지지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향하던 게 이렇게 옆으로 스무스하게 바뀌거든요. 요 안착해서 거의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정도 좀 지지를 맞추어 놓겠죠. 그렇게 된 다음에 턴할 겁니다. 이렇게 되는 과정들이 나오든가 빠지든가
그렇겠죠. 빠질 이유는 미국이나 글로벌 증시가 하락하기 전까지는 빠질 이유는 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 보게 되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턴을 하는데 그러면 요 관계 쪽에서 좀 시간은 조금 더 걸리겠죠. 근데 그런 흐름들을 좀 기다리는 차원에서 약간 2450선, 40선 정도로 봅니다. 이 정도가 지지하고 큰 변화 없다 그러면 다음으로 슥 하고 돌아갈 텐데 그때는 약간 좀 과열된 국면들 이런 것들이 살살살 좀 줄어들면서 다음 흐름을 모색하겠죠. 이런 변화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약간 좀 쉬어갈 수 있는데 말씀드렸던 한 2440에서 50선 정도 지지하 확인하고 다시 힘내는지 체크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힘이 있어야 됩니다. 시장에서는 뭐 힘, 남자라면 이건 광고인데 시장의 힘은 뭐냐? 돈입니다. 예탁금이 증가돼야 됩니다. 예탁금이 증가되는 모습들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현재 한 50조에서 빠져서 한 45조 이 정도에서 아이고 시장을 보다 보니까 다들 이제 주식 좀 해도 되겠다라는 환경들이 나옵니다. 돈 넣어야죠. 돈 넣는 게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45조에서 한 50조까지 위쪽으로 쭉 끌어올리는 거 이런 쪽에서 신용도 이번에 많이 빠졌어요. 근데 신용은 어떤 때는 독이고 어떤 때는 득입니다. 득독. 그래서 지금은 득이 돼야 될 타임입니다. 자금 들어오고 야 이렇게까지 빌렸는데 한번 좀 써봐 라고 하는 신용도 지금은 살짝 증가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신용 증가 얘기는 한다고 신용 막 쓰고 그러지 마세요. 노. 이쪽은 시장 흐름들이 그래서 약간 레버리지까지 많이 빠졌으니까 쓰는 과정들. 그래서 한 16조 때까지 내려왔던 게 살짝 돌아가는 과정들. 결국은 수급에서 솔직히 지금 기대할 게 별로 없어요. 외국인들을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쪽에서 저희가 개인들은 기관을 기대한다고요? no. 기관은 그냥 제외하겠습니다. 이런 쪽에서 중요한 거는 예탁금 들어가서 돈의 힘이 확인돼야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처음에는 지금 강하게 저희가 공매도 관련돼서 금지가 되다 보니까 유통잔고 대비해서 공매도 많은 종목들이 쫙 움직였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게 주된 테마가 2차전지 쪽에 집중이 됐었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나오기 시작한 다음에는 그러면 잠깐만 시장은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덜 오르는 종목들이 있어. 이것들 좀 힘내야 될 거 아니야? 실적도 나쁘지 않은데 이런 이제 순환매들이 좀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당장 뭐가 들어오냐면 화장품 털었습니다. 혹시 모르신다. 가보세요. 화장품주 자세히 얘기 드렸습니다. 이거 통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처럼 순환매 실적도 괜찮은데 이거 좀 이 자리 너무한 거 아니야? 라는 것들 돌아가기 시작하고 거기다가 2차전지 외에 나머지 종목들 또 한 축에는 대한민국에는 2차전지 반도체 괜찮을 텐데 돌아가고 이런 것들 오늘 한미반도체가 급등하죠? 이런 것들처럼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순환매가 들어간다.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고 지금 시장에서 추세 전환에 대해서 무게를 두는데 제가 하나 고민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다음 주죠. 11월 중순 가게 되면 요거는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부채 한도가 협상을 들어가는데 노이즈가 나오면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고민스러워요. 왜냐면 이거는 결국은 신용 등급 강등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그래서 좋은 걸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다. 이거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장에 단기 충격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 계속 뉴스 플로우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흐름은 일단 시장 흐름들이 추세에 대한 전환 흐름들이 가장 강했고 이게 내년 1월 효과까지 연장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1월 효과는 다 아시는 것처럼 워낙 작년은 그냥 그랬고 올해 좀 돈 좀 벌어볼까? 라고 해서 몰리는 과정들이죠. 그때 나오는 게 보통 얘기하는 뭐 CS 2024겠죠? 2024 또 JP모건 헬스케어 블라블라블라 이런 거 나오기 시작하면서 또 약간 성장주 쪽에서 변화가 나오겠죠. 이런 부분들 한번 체크를 하면서 추세는 전환됐는데 말씀드렸던 기술적인 부분들 2440선 쪽으로 안착되는지 하지만 다 괜찮은데 혹시나 이슈 나오게 되면 이거 조심하자. 미국 부채 한도 관련된 쪽들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공매도가 지금 보면은 거의 10%가 들어옵니다. 심한 거 아닙니까? 이 회사들이 망합니까? 성장주는 이쪽들이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성장주 종목들의 흐름들입니다. 이 중에서 뭘 매매하겠느냐? 저라면은 일단